자, 이어서 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채권 시장의 흐름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는 오랜만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0년 미국 국채금리는 한 주 동안 5bp 정도 하락하면서 4.18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 금리도 21bp 정도 하락하면서 4.8까지 금리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주목받은 것은 7월달 미국의 근원 PCE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2%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랑 부합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7월달 채용 공고가 작년 3월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도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역시 17만 7천 명 정도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인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채권 금리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주말 발표된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은 18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17만 명을 살짝 웃돌면서 주 후반 금리가 조금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연동을 받아서 지난 일주일 전 대비 10bp 정도 빠진 3.68%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10년물 금리는 15bp 정도 떨어진 3.77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부족해지면서 금리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국내 채권 시장의 지배적이었고요. 여기에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 감소 역시나 시장 금리 하락 재료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자,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소화한 채권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슈라든지 어떤 것들을 지금 주간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키워드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 투자 지형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인 연준과 상업은행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누적 기준으로 올해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순매수 규모는 6천억 달러 수준이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인 연준과 상업은행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주체별로 국채 매도의 주요 근거는 연준은 아무래도 QT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을 것 같고요. 상업은행은 예금 잔고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은 자국 통화 방어 목적 등으로 중국 같은 주요 외국인 주체들이 미국 국채를 조금 가파르게 팔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연준이 이번 QT로 인해서 민간에서 소화해야 할 국채 물량은 연간 약 7,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를 민간에서 받아가는 형국입니다. 또한 미국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채 증액으로 8월부터 입찰 규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의 수급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로 나타난 특징은 개인으로 분류되는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 매수 공백을 대체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과 은행권이 QT와 예금 감소 요인으로 과거 대비 미국 국채 매수율이 약화되면서 그 공백을 상대적으로 금리에 민감한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 등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개인들의 국채 보유 잔고는 2조 2,700억 달러로 전체 투자자 내 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들의 미국 국채 투자 비중은 21년도에 2%, 그리고 작년에 6%, 그리고 현재 9%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개인과 헤지펀드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수급 시장에서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같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최근 미국 국채에 대한 재유입이 진행된다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 국가는 일본이 14.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중국이 11%, 영국이 8.9% 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2017년부터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021년부터 미국 국채를 빠르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부터 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은 21년 11월 말 1조 400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350억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투자 비중도 같은 기간 13%에서 11%까지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재 조치가 중국의 경제와 금융 안보를 위협할 잠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잔액 축소 요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21년 11월 이후 미국 국채 보유 잔고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최근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410억 달러 순투자를 보이면서 재유입이 진행된다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인 영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 같은 주요 3대국의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은 작년 11월부터 증가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주요국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중국을 넘어섰고요. 지금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의 보유 비중은 각각 11%와 14%인 반면에 주요 3개국의 보유 비중은 1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향후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와 약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22년처럼 채권 평가의 감소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글로벌 미국 국채 보유자는 축소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글로벌 금리가 하락 반전한다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주요 3국의 국채 보유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3년 7월달 이후 현재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발생했던 재무부의 국채 발행 증액 결정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국채금리 내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국채 수급은 계속적으로 기간 프리미엄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24년 중기 디스플레이션 지속과 성장세 둔화 같은 요인들이 연준의 금리나 전망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기간 프리미엄 축소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 경제가 지금 당장은 침체를 피했지만 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요입이 정상화된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년 내에 70bp 이상의 기간 프리미엄 하락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중장 비전을 좀 들어봤었고요. 주간 채권으로 본다면 이번 주 어떨까요? 전략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강보합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분의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책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대형과 상업은행 중심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기준율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8월달 신규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는 많았지만 실업률이 3.8%로 전달 대비 0.3%나 올라가면서 고용 둔화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작되고 있고요. 따라서 주요국 지표 둔화에 기인해서 채권금리의 강보합 흐름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